같은 나이, 반세기 우정을 나눈 두 친구. 벚꽃나무 아래 한 명은 휠체어에, 한 명은 두 발로 서 있습니다. 내 50년 지기 용철이가 한숨 쉬며 물었습니다. 반평생 친구인데 난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자넨 멀쩡한 거지? 옆에 선 나는 옅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5년 전부터 쌓인 작은 습관들의 차이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의 단 5년 습관 차이가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70대는 인생의 황금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 우리에겐 아직 30년 이상의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지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바로 지금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며 느꼈듯이 70대에 접어들면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납니다.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70대 이후부터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건강하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아직 한참 살 날이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못 걷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무릎이 아프고 조금씩 숨이 차고 조금씩 기억이 흐려지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왜 이렇게 힘들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조 신호를 미리 알고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이나 이웃, 친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유 한 번으로 누군가의 미래 10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잠자는 습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병원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치매를 완전히 이겨낸 89세 이철승 할아버지의 놀라운 사례와 함께 분당에 위치한 종합병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욱 박사님의 특별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10년을 바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종합병원에서 노인 건강을 연구하는 박사 정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 식사, 취침,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에게 찾아온 72세 이 선생님의 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몇 년간은 TV와 유튜브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내셨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겠다 싶었어요. 이 위기감이 이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공원 한두 바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엔 두세 바퀴, 석 달 후엔 5바퀴, 지금은 10바퀴도 거뜬히 돌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운동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졌답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건강 소모임도 만들어 주 2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년 퇴직 후 몇 년은 그저 TV 보며 시간을 죽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지니까요. 70대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TV 리모컨 대신 운동화를 들고 소파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몸도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저에게 나이 들수록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고 물으시면 망설임 없이 걷기라고 답합니다. 걷기는 돈 들이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날씨 좋은 날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죠. 제 연구실에서 노인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이 22%나 더 빨리 줄어들더군요. 심장병 위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만큼 높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을 배우세요. 운동은 돈처럼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만큼 현명한 일은 없어요. 우리 몸은 안 쓰는 근육부터 없애버립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느려 병원 신세를 오래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3초 근육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하나, 둘, 셋 세고 다시 천천히 일어서며 하나, 둘, 셋 세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하나, 둘, 셋 세는 겁니다. 이 동작을 식사 전, 화장실 가기 전, TV 광고 시간 등 하루에 몇 번만 해도 근육이 유지됩니다. 벽을 짚고 무릎 들어 올리기도 아주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린 뒤 3초 정도 머물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와 골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조금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준 채로 5초 동안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쉬었다가 다시 5초 유지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배와 허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닥에 딱 붙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어요. 허리와 허벅지가 일직선이 될 정도면 됩니다. 3초 동안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내리고 숨을 고른 뒤 두세 번 더 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89세 이철승 할아버지가 계세요. 몇 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되셨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3초 운동을 하십니다. 몇 분만 투자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조금씩 유지된답니다. 코어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배, 허리,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소화도 돕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코어가 튼튼하면 걷기도 편하고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루에 2~30분만 걸으세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운동 시작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65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5년 뒤엔 달라지고 75세에 시작해도 10년 뒤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3번만 해보세요. 이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해보니 나이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위장에 부담이 크고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아침은 꼭 드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을 오래 살펴보니 아침을 거르면 머리가 맑지 않고 건망증도 빨리 찾아옵니다. 아침밥은 뇌에 영양을 주어 하루를 맑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은 일찍 드세요. 해가 지기 전인 7시 이전에 가볍게 저녁을 마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밤늦게 먹으면 위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뒤척이다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음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먹던 식단이 최고입니다. 쌀밥보다는 잡곡밥, 고기보다는 생선과 두부, 그리고 나물 반찬과 과일이 좋습니다. 이것을 블루존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잘 안 찾게 되는데 오히려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은 근육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무원으로 35년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집에서 TV만 보며 생활하다 보니 밥 시간이 제멋대로였어요. 밤에는 배고프면 라면도 자주 드셨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시간이 들쑥날쑥하니 속이 자꾸 쓰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항상 피곤해요. 몸이 자꾸 무거워져요. 제 조언대로 이 선생님은 식사 습관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꼭꼭 챙겨 드셨어요. 흰밥, 국수, 떡, 단 음료 대신 잡곡밥과 채소, 고기나 생선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변화는 금방 왔어요. 2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한 달 후에는 잠도 잘 자게 되셨어요. 식사 습관을 바꾸시면서 동네 공원 걷기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공원을 10바퀴도 거뜬히 돌 수 있게 되셨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기, 밥 먹을 때는 TV 끄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매 끼니에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음식 조금씩 챙겨 먹기.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약보다 밥이 중요합니다. 약은 아파야 먹지만 좋은 밥은 아예 아프지 않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 지키고 약 없이도 활기차게 살아가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늙으면 잠이 없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깊은 잠이 줄어들 뿐이에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노년층이 수면 장애를 겪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충동 조절력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안 먹어야 할 음식을 자꾸 먹고 안 해야 할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잠을 충분히 자면 다음날 충동이나 불안감이 줄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 환자 중 올해 70세가 되신 강 선생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인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불면증이었어요. 밤에 두세 번씩 깨고 새벽 3, 4시면 더 이상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죠. 어느 날 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계속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TV만 보다가 깜빡 조는데 그러고 나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강 선생님께 수면 환경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침실 조명은 어둡게, 방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조언했어요. 그리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매일 같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잠을 못 잤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켜줘요. 강 선생님은 제 조언을 따라서 수면 환경을 바꾸셨어요. 처음엔 잘 안 되더니 2주 정도 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게다가 낮에는 공원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운동도 수면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공원을 10바퀴도 돌 수 있게 되셨고 밤에도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수면 개선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밤 9시부터는 방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셋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몸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하거든요. 넷째,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잠을 방해한다면 자기 전에 간단히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5번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낮잠은 너무 길게 자지 마세요. 20-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깊은 잠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잠부터 챙기세요. 좋은 수면 습관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스트레스입니다. 돈보다 약보다도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속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약을 쓰기 전에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제 환자 중 73세 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약회사 영업부에서 30년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항상 긴장하고 계시더군요. 혈압이 높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 하셨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회사에서 늘 긴장하고 살다 보니 지금도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해요.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일이 걱정되고 TV 보다가도 별일 아닌 것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김 선생님께 매일 15분씩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냥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지나가게 두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나무와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매일 저녁 손자와 5분이라도 영상통화를 하라고 권했어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손자의 학교 등굣길에 같이 걸어보라고도 했지요. 김 선생님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신기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손자와 통화할 때는 세상 근심이 다 잊혀요. 그리고 요즘 옛날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커피도 마시는데 옛날 이야기하며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친구와 만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에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4%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그 차의 향기와 온기만 느껴보세요. TV를 볼 때도 프로그램 하나만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 채널을 돌리며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약은 병을 고치지만 마음의 평화는 병을 막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듣기만 해보세요. 손자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오랜 친구와 차 한 잔의 여유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여러분이 언제든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작은 선물을 드려보세요. 오늘 4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 규칙적인 식사, 깊은 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노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못할 것이 없지만 나이 들어 잘하는 것은 더욱 없다. 우리는 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못할 것이 없고 나이 들어 잘하는 것이 더욱 많다.
어느 나이에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오직 어제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한 노선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인가? 제자는 여러 귀한 약재 이름을 말했지만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노선비가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